냉혹한 동물의 세계에서는 매일매일이 살아남는 동물과 잡아먹히는 동물로 나뉘게 됩니다. 인간처럼 칼과 총 등의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야생동물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몸 크기와 힘으로 야생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거북과 같이 체급에서 밀리더라도 타고난 아이템빨로 살아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감히 건드릴 엄두조차 못 내는 우리의 갓길이 성님은 집이 가냐 지금? 팝콘이나 뜯으면서 구경할 만한 얘기입니다. 오늘 영상에 소개될 동물들은 체급과 힘, 템빨 모든 게 애매하지만 자신만의 특이한 초능력으로 살아남은 동물들에 관한 영상입니다. 서론이 꽤 길었으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물은 바실리스크 도마뱀이란 이름을 가진 동물입니다. 중앙아메리카의 습한 숲 물가에 서식하는 이구아나목의 파충류로 전설 속에 등장하는 괴수 바실리스크를 닮았다고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몸 길이 60에서 80cm 정도로 나름 커 보일 만한 크기지만 꼬리 길이가 몸의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더 작게 느껴지는 게 특징입니다. 괴수를 닮은 외모 때문에 이름까지 붙은 이 녀석은 완전히 반대가 되는 이미지의 예수라는 별명이 있는데, 물 위를 걸어다니는 신과 같은 능력 때문입니다. 평소엔 물가 근처에 위치한 나뭇가지나 돌에서 편히 쉬다가 천적이 다가오면 예수로 빙의하여 물 위를 뛰어다닙니다. 이 중력을 거스르는 행동이 가능한 이유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물이 닿는 순간 발과 물 사이에 순간적으로 공기주머니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공기주머니는 마치 튜브와 비슷한 원리로 부력 때문에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떠다니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뒷발가락 전체에 비늘로 된 주름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물과의 표면적을 넓혀주고 물에 대한 저항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입니다. 바실리스크 도마뱀이 물 위를 뛸 때 1초에 무려 20번씩 발길질을 하게 되는데, 이는 0.05초마다 한 걸음씩 뛰는 것으로 거의 축지법에 가까운 속도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발에 튜브를 끼고 더럽게 빠른 속도로 뛰기 때문에 물 위를 걷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사기적인 능력으로 천적에게 죽지 않고 당당히 살아남았지만, 이 능력에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앞발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꼬리와 뒷발만으로 균형을 잡으며 두 발로 뛰어가다 보니 자연스레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되어 달리는 도중 유턴이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워낙 빠른 속도로 달리다 보니 앞에 돌과 같은 장애물이 있어도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버립니다. 하지만 장애물 때문에 물에 빠져도 얘는 수영을 워낙 잘해서 크게 상관이 없고, 최대 2시간까지도 잠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새처럼 하늘을 나는 천적이 다가와도 잠수해서 숨어버립니다. 이론상 인간도 바실리스크 도마뱀의 속도로 뛰게 된다면 물 위를 걷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사인 볼트보다 4배 정도 빠르게 뛰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동물의 이름은 따쥐입니다. 이름에 쥐가 들어있어 쥐의 한 종류일 것 같지만 사실 쥐랑은 거리가 멀고 오히려 고슴도치나 두더지와 가까운 종입니다. 따쥐는 소형동물 중에서 신진대사가 대단히 빠른 특징이 있는데, 심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뛰며 그만큼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합니다. 따쥐의 한 종류인 북부 짧은 꼬리 따쥐의 경우 분당 심박수가 900회 가까이 뛰게 되는데, 인간의 평균 분당 심박수가 60에서 100회 정도인 걸 감안하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수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한폭탄과 같은 몸을 가지게 된 이유는 얘네들은 체내 표피가 부족해서 심장박동수를 억지로 끌어올려 체온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심박수를 끌어올리다 보니 가만히만 있어도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 소모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선 하루에 자신의 몸무게의 3배가량의 먹이를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데, 3시간 정도만 굶어도 에너지 소모로 죽게 됩니다. 3시간 이내에 먹이를 먹지 못하면 서서히 근육이 멈추고 끝내 심장까지 마비되어 생명이 끊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15cm의 작은 크기를 가진 이 동물은 천적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3시간 안에 먹이를 먹어야 하고, 따쥐는 잡식성이 아닌 완전한 육식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아무거나 주워 먹어도 모자랄 판에 고기를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이 시한부인 따쥐가 어지간히도 불쌍했는지 신은 따쥐에게 몇 가지 초능력을 부여했는데, 첫 번째로 지독한 악취입니다. 따쥐는 천적이 나타나면 옆구리와 배에 있는 사양샘에서 악취를 풍기는데, 이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천적들은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능력은 음파 탐지입니다. 따쥐는 눈이 거의 없다고 해도 될 만큼 시력이 아주 나쁜데, 그래서 음파 탐지를 이용하여 먹이를 찾고 천적을 피해 다닙니다. 이 탐지 능력은 깜깜하고 어두운 곳에 사는 따쥐에겐 없어선 안 될 능력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음파 탐지로 찾아낸 먹이를 입으로 물어 이빨에서 나오는 독을 통해 마비시켜 사냥하는데, 천적을 죽일 만큼 강력한 독은 아니지만 눈도 나쁘고 심장도 쿵쾅거리는 따쥐에겐 최소한의 무기 같은 역할입니다. 포유류 중에서 가장 작은 종으로 알려진 사비 외소 따쥐 또한 따쥐의 한 종류인데, 몸무게가 2g밖에 되지 않는 이 녀석은 분당 심박수가 무려 1500회 정도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따쥐는 자신의 몸을 만지는 걸 싫어하는지 누가 건들면 돈 따쥐 미라고 외치며 거부한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특별할 것 없는 이 평범한 물고기는 대서양과 인도양, 태평양 등 폭넓은 바다에 서식하는 수미고기란 물고기입니다. 수미고기는 체구가 작기 때문에 큰 물고기들에게 언제나 매운탕거리를 제공하는 안타까운 녀석인데, 생존에 대한 본능이 얼마나 강했으면 이 녀석은 살기 위해 굉장히 독특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 방법은 천적의 눈을 피해 해삼의 몸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해삼 속에서 산다는 것 자체도 특이한 놈인데 해삼의 몸에 들어가는 과정도 꽤나 엽기적입니다. 얘는 굳이 해삼의 똥구멍을 통해 몸 안으로 침투합니다. 해삼은 몸에 홀로톡신이란 독소를 품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물고기들은 이 독소를 견디지 못하지만, 수미고기는 피부에 있는 점액질이 독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어 다른 물고기들에 비해 독에 견디는 능력이 10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위험에 처하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해삼의 똥구멍으로 침투하여 내장에 딱 달라붙어 숨게 되고, 어느 정도 안전해졌다 싶으면 다시 해삼의 똥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데,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냥 해삼의 몸에 눌러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마리의 해삼 안에서 15마리가량의 수미고기가 발견된 적도 있으며, 심지어 해삼 몸속에서 지들끼리 짝짓기도 한다 합니다. 해삼도 엄연히 생명을 가진 동물이라 자신을 이용만 해먹는 수미고기를 죽이고 싶어 할 것 같지만, 의외로 이둘은 공생관계라고 합니다. 수미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해삼의 똥구멍에는 호흡수라고 하는 호흡기관이 붙어 있는데, 이 말은 즉 해삼이 똥구멍으로 호흡을 하고 숨을 쉬는 것입니다. 수미고기는 해삼의 몸 안에 숨어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해삼은 수미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해삼 내부로 신선한 바닷물이 들어가며 호흡이 쉬워지기 때문에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공생관계가 형성됩니다. 가끔 먹이를 구하지 못한 수미고기들은 해삼의 내장을 뜯어먹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해삼 입장에선 좀 개빡칠 수도 있지만 해삼의 내장은 어차피 무한 재생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청소해주는 것으로 대충 참아주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공생관계의 동물은 얘네 말고도 바다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곰치와 청소놀래기입니다. 청소놀래기는 곰치 같은 대형 어류의 각질과 입안에 있는 찌꺼기를 먹이로 삼아 살아가는 작은 물고기인데, 단순히 먹이를 먹는 이 행동은 곰치의 입장에서 자신을 청소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공생관계가 성립됩니다. 시력이 거의 없지만 집을 잘 만드는 딱총새우와 시력은 좋지만 집을 짓는 능력이 떨어지는 망둥어 또한 대표적인 공생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이 나빠 천적으로부터 방어수단이 없는 딱총새우를 눈이 좋은 망둥어가 지켜주는 대신, 딱총새우는 자신이 지은 집을 망둥어에게 공유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며 공생하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혹은 살아가기 위해 서로 힘을 합치고 초능력까지 써가는 이들을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